통장을 외로 좀 만들으라 그랬거든요. 제가 뭐 비상금 통장, 하나는 또 집 살 돈 했더니 그게 2년 3년 되다 보니까 진짜로 빚은 한쪽은 다 갚아지고 집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더래요. 안녕하세요, 길상아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요즘에도 선생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사실 점을 봐준다는 게 선생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한 분 한 분 정성을 봐주다 보니까 네. 그만큼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오셨던 분들이 잘 되면 더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? 사실 선생님께서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사람들이 안달나게 찾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마음으로 좀 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네네. 네,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정말 일을 해도 뭔가 돈을 벌어도 내 통장 잔고는 왜 항상 좀 바닥일까? 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.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손님분들 중에서도 그런 많아요. 사람들이- 네. 그래서 그걸 좀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금전을 모으는 방법, 네. 모으는 방편 좀 어떻게 하면 좀 모을 수 있을까?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버는데도 왜 돈이 안 모일까요? 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물론 뭐 미리서 뭐 나갈 돈이 입을 먼저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. 근데 그것 또한 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나가면 그것도 훨씬 줄어들거든요. 나갈 거는 줄어들고 아니면 또 이제 통장에 이렇게 한 푼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저는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이 없어 돈이 없다 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돈을 활용을 할 것인지 들어온 돈을 욕심을 거기에만 부리지 말고 나가는 돈을 잘 관리를 하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일러드리거든요. 내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다 쳐요.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뭐 쓸 거에만 머리 굴리시지 마시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다음에 미래에 더 큰 돈이 만들어질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저금 통장을 항상 집을 사야 되는 저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. 네. 또 하나는 뭐 내가 또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쵸. 예, 그런 통장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제 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또 만들어 놓으라 그래요, 저는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돈은 내가 얼마큼 알뜰하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돈도 쌓이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딱 들어오면 내가 사야 되는 거 또 충동 구매 절대 못 모으세요. 그렇죠.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복을 갖고 있어도요, 돈은 기다려주지 않아요. 막 쓰는 사람한테는 돈이 절대 모이지를 않아요. 내가 얼만큼 이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돈도 기다려주고 모이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라고 할아버지가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. 나가는 것만 기분 좋게 쓰지 말고 들어오는 거를 활용을 잘해라.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복을 갖고 있어도 쓰는 거에 따라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 지인들 네. 중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투자나 뭐 운 좋게 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돈이 없어요. 네. 결국 다 날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쵸. 선생님 말씀은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들어온 거 안에서 나갈 돈을 제대로 좀 측정을 네, 해라.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돈을 뭐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요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음에는 큰 돈이 되고 그 큰 돈이 집도 만들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건물 더 큰 건물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너무 이렇게 이만큼이나 들어왔네 하고 뭘 사버리는 순간 사실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. 그렇죠.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냥 말 그대로.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- 그것만 잘해도 돈이 모여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통장을 만들라는 거는 거기에 쌓아놓으면 그 쌓는 재미 그리고 네. 여기 쌓아놨으니까 당연히 빼고 싶은 욕구가 덜 할 거 아니에요. 그쵸. 모으는 돈이니까. 예, 그 올라가면 재미를 느끼거든요. 음.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자기 스스로가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. 그거 보면은. 아, 그래요? 그럼요.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모아지면 이걸 갖고 내가 뭘 사서 뭐 부동산 아니면은 뭐 부동산보다도 요즘 그 주식 같은 걸 네.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. 주식도 정말로 안전성 있고 탄탄한 쪽이면은 어느 정도로 내가 운기가 어느 정도 따라주는지도 보고 거기를 맞춰서 조금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저 주식이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됐다는데 잘못 따라 들어갔다간요 그나마 모아놓은 것도 날아가요. 그 조절도 잘 하셔야 돼요. 충동을 누가 일으켜도 함부로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. 그래야 그 돈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 큰 돈이 돼.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혹시 이런 돈 관련돼서도 좀
많이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나요? 많이 오죠. 예.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왔지만 또 이제 어떨 땐 또 통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 신기해요. 그래요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그러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기 전에는 통장을 이걸 만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월급은 200밖에 안 되고 300밖에 안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나갈 거 요만큼이니까 나갈 거 달달이 조금씩 갚아 나가고 통장을 외로 좀 만들으라 그랬거든요. 제가 그랬더니 뭐 비상금 통장 하나는 또 이제 또 집 살 돈 했더니 그게 2년 3년 되다 보니까 진짜로 빚은 한쪽은 다 갚아지고 통장 만들어 놨던 게요. 집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더래요. 예. 그래가지고 집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아,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분들은 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